원래 둘이 만나면 더 불안해야 돼요. 근데 둘이 돼서 안정된다는 거는 저는 모든 걸 다 쏟아도 제가 이길 수 없는 어쩌면 그 위치에 가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한 인간들이 다 거지 됐으면 좋겠어요. 질투심이 나. 그러면서 돈까지 잘 벌려는 그 아까 말한 네임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탐욕스러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월 1억을 어떻게 버냐? 엠타톱에서 월 1억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나요? 찍은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돼요. 이거 월 1억을 번 사람들 비교해서 그걸 2, 3년 유지한 사람은 5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 월 1억을 찍었으면 계속 그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버는 게 그 맛을 봤는데도 왜 떨어질까? 그 정도 실력이 아니니까. 잠깐 그 정도 한 거죠. 잠깐은 뭐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을 평생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거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월 1억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니까, 버는 방법이니까 제 생각에 실력을 그만큼 가고 싶다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총량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 1억 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월 1억을 벌 만한 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뭐 기분 좋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 고은님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냉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배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고은님이 저랑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뭐든지 다 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일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루에 뭐 한 6시간 자는 것 빼고는 다 그거에 쏟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총량이 반 정도 쓸걸요, 지금? 반도 못 쓸 수도 있고, 육아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그게 이제 본인의 과거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그 안정감을 얻으려면 성공이라는 거는 당연히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등가 교환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내가 배제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1억 버는 방법은 복제하든가 효율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지금 4천 버신다고 하셨는데 그 4천 버는 게 3개 있으면 월 1억이잖아요. 이게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복제를 못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4천 버는 걸 그대로 여기다 복사하려고 하면 이게 떨어져요. 왜냐면 내 에너지는 여기다 쓰던 걸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시스템이 돌아갈 때 다음으로 넘어간다.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갖출 만한 지식도 경험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계속 그냥 도돌림표로 새로운 걸로 4천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천이 나쁘냐? 남들 연봉을 한 달에 버는데 나쁜 게 아니지. 근데 내 욕심이 좀 더 앞에 있으니까 더 배제하든가 아니면 더 결핍을 깊게 하든가. 근데 지금 더 배제하지도 결핍도 깊게 하지 않으면서 방법만으로 벌려는 거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해요. 시즌으로 벌었다 또 떨어지겠지. 그거는 궁극적으로 월 1억 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슬프지만 좀 받아들이기도 해야 돼요. 그걸 너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내 깜냥대로 저는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은님이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부가 애기 키우면서 벌어서 한 달에 4천 버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못 버는 분들이 이렇게 올인하는데도 안 되는데, 총력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버는 것도 내 판단이고 못 버는 것도 내 판단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더 올라갈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M타식과 M타식 아닌 마케팅의 분류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그냥 갖고 와서 상단에 꽂고 노출만 시켜서 판매할 아이템. 유통식. 네. 유통식 그런 애들 기존의 판매. 지금까지 계속 갖고 왔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뭐냐면 나만 특별할 게 없다. 남들이 좀 더 특별한 척하면 그게 잘 팔린다. 그리고 트래픽 비용 많이 쓰고 광고 비용 많이 쓴다. 이런 거겠죠? 이게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엠타톱 사람들이 되게 곽광을 받고 각 카테고리에서 잘했던 거거든요. 유통식으로는 가격만 계속 낮추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닭도리탕을 잘해요. 닭도리탕집을 우리가 차렸어요. 근데 16,000원에 팔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별냉이님은 15,000원으로 낮춥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카레를 넣거나 아보카도를 넣거나 이래서 30,000원에 팔아요. 뭐가 더 마케팅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걸까요? 이게 M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M타 대 뭐 기존 마케팅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효율적인 마케팅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학습해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M타는 이제 교육도 안 하는데 M타식이 아니라 본인도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이런 거를 찾은 거잖아요. 그럼 효율적이어야 돼요. 우리 마케팅은. 여기서 다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가장 비싸게 판 놈이 있으면 그 놈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M타식이 아니라 똑똑한 인간들이 하는 어떤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쪽으로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별로 우리 쪽의 개념도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실행하면서 터득해야 되거든요. 체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테스트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품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버리고 새로 하냐 아니면 이것들도 잘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도 여기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연애로 따져볼게요. 연애를 잘 하셨었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고. 네네네. 연애를 아예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할 때마다 여자가 학을 떼고 도망갔어.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엄청 짜증내.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있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보내고 헤어지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계속 그거에서 헤어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알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기법을 다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똑같다고요.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이제 치킨집이 효율적이지 않았으니까 5년 했거든요. 바로 막 3개월 만에 팔고 넘어갔으면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전 거기에 다 쏟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인내심으로 다른 걸 했더니 쉽게 됐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단계적 성장이란 걸 합니다. 인내도 다 없고 어차피 우리가 그 알들을 선택한 건 내 과거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번복하면 지금 선택도 어차피 미래에서 나를 부정하고 번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계속 가짜예요. 난 내 선택은 다 틀린 거야. 그건 안 되죠.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고 넘어가야죠. 최대한 잘 팔려고 하고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가 저는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근사치라고 생각해도 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온오프에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파는 게? 네. 그러면 엄청 나아졌죠. 0.1% 네. 되나? 안 될걸요? 네. 0.1% 안. 왜냐면 이마트 이런 데서 판매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0.1% 미만은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시장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내가 점유율이 2배가 되면 그대로거든. 반까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고 사실 이거는 그런 거죠. 조금은 제가 싫어하는 마인드긴 한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경기 탓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시장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육아란 거는 지금도 사실 블루오션입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로 또 히트를 쳐요. 그래서 육아 쪽에서 또 M스타트업이 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M님 육아 쪽이 시장이 줄어 이런 얘기 안 물어본다고. 저희 다른 데서 이거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다음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M님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 본인에 집중하는 거죠. 내 시장 넓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한다면 한 60, 70%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맨날 욕먹잖아요. 70% 독점한다.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비전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는 비전이 없고 작은 걸수록 먹을 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시장이 아예 없어진다. 아예 전 세계적으로 불임이야. 이러면 당연히 안 해야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대해 비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고 그걸 체감하려면 한 5년, 10년 뒤 정도에는 체감을 많이 확보할 거예요.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라는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아세요? 술집? 사장이 맨날 짜증나게 했던 말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가 나가가지고 오세요 좀 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그때 경기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 또 불경기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 10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10년 해서 붙었어. 그럼 그 필수 요소 중에는 꾸준함이겠죠? 근데 그렇게 10년 열심히 해도 다 사법고시 붙나요? 그러니까 꾸준함은 저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구찜을 만들 때 아구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정말 천재들은 대충 들쑥날쑥하고도 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노멀하게 보진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은 너무 기본적인 재료라서 뭐 꾸준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니고요. 꾸준함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본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꾸 롱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어디까지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표 같은 게 나름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어쩌면 꾸준함의 비결일 수도 있고 너무 막 미친 듯이 매일 하는 거는 못합니다. 연애할 때도 똑같이 매일 꽃 사가지고 매일 집 앞에 가고 매일 막 구원하고 막 이건 못하잖아요. 그거는 꾸준하게 못할 요소니까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내 총량에 맞는 하루의 에너지를 정해서 그대로 하셔야죠. 시험 전날처럼 계속 공부 못하죠. 네. 그럼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쏟을 수 있냐? 아니면 번아웃 오거든요. 너무 다 쏟으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30대 초반이신가요? 20대. 그러면 38 정도에 엑시트하면 진짜 빨리 엑시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졸업. 네. 그리고 그냥 월세 한 뭐 5천 받는다 정도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5천이 됐던 뭐 2천이 됐던 지금 목표 잡았고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거를 뭐 성공으로 보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기준이니까. 되게 행복한 결혼이셨나 보다. 원래는 더 힘든다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데 지금처럼 해서 돈을 못 벌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진 않는데 성장이 속도가 너무 느려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저도 알고 스스로 좀 더 결핍을 짜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랑 다르니까 억지 결핍이 가짜예요. 가짜는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내기를 해가지고 저 여자 꼬시라고 합니다. 내가 좋지 않아요. 근데 막 억지로 막 꼬세요. 그게 오래 갈까요? 나를 속이는 거는 애초에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었는데 안정감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안정감은 원래 돈으로도 못 찾는 거. 그거는 엄청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원래 둘이 만나면 더 불안해야 돼요. 셋은 더 불안하고. 근데 둘이 돼서 안정된다는 거는 저는 모든 걸 다 쏟아도 제가 이길 수 없는 어쩌면 그 위치에 가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한 인간들이 다 거지 됐으면 좋겠어요. 질투심이 나. 그러면서 돈까지 잘 벌려는 그 아까 말한 네임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그쪽을 배제한 거죠. 오타니가 이번에 결혼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탐욕스러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정도 위치면 헐리우드 배우들이랑 또 열애설도 나고 또 문제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야구에 다 쏟으려고 만났던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리잖아. 진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야구에. 자기는 그쪽 여자로 생기는 문제나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핍 줄어듦으로 예전같이 독하게는 못할 거예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러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실 우리가 누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처가댁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저는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을 지키는 거. 저는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고 남자의 본질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축복인 거고 저는 지키면서 사는 삶이니까 지금 이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면서 내 지키는 힘이 약해지지 않게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소폭씩 올라가요. 그건 책임감과 어른이 돼가는 힘이 되는 거죠. 컨트롤도 좀 더 잘해야 되는 거고 가장이 공급처한테 휘둘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거든요. 원래 제로 마케팅에서 만족으로 갈수록 행복이고 결핍으로 갈수록 성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밸런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죠. 너무 행복해 보이면 조금은 이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게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너무 내가 문제가 되면 나는 아내가 있고 행복하니까 조금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가 제로 주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제로 마케팅이니까. 그러시면 제가 부러워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결핍을 깊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